이분은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뒤에 홍채 보면 홍채가 이게 원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원을 홍채가 여기 있는데 전낭절개는 요 위로 이렇게 전낭절개를 해놨거든요. 뭐 수술할 때 스캐닝을 잘못한 건지 기계의 오차인지 뭐 근데 기계는 절대 완벽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왜 도대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녕하세요. 하얀가의 최현수 원장입니다. 과거에 저희가 몇 번 레이저 백내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었고 레이저 백내장의 맹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영상 이후로는 혹하게 들으셨다가 사실을 좀 파악을 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셨는데 유독 최근에 레이저 백내장에 대해서 이게 또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 다른 병원에서 좋다고 하던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간단히 뭐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 사실 레이저 백내장 자체가 아주 몹쓸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사실에 비해서 과하게 대단한 것처럼 막 이렇게 포장을 해서 환자분들한테 광고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좀 안타까울 뿐인 거고, 다른 것들은 다 차치하고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 전낭절개라고 해서 백내장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수정체 껍데기 앞쪽 부분 전낭의 중심부를 동그랗게 잘라내고 나서 안쪽에 있는 수정체 알맹이를 제거를 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레이저로 하나 손으로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형 전낭절개를 할 때 레이저 백내장으로 하면 더 좋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레이저로 하게 되면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원 모양으로 전낭절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정체 낭 안에 집어넣는 렌즈의 위치도 더 정확히 잡힐 수가 있고, 전낭절개를 하는 위치도 정확히 수정체의 가운데 부분에다가 절개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수술을 할 당시에는 원형으로 절개가 되기는 합니다. 되기는 하지만 과연 그게 세월이 지나서도 그 원형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생각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수술을 할 때만 원형으로 유지가 되는 게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거는 원형 전낭절개가 정확히 원이 되고 위치가 좋아서 인공수정체가 자리 잡는데 더 도움이 되려면 수정체의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눈 안쪽의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쪽에 각막이라는 투명한 조직이 있고 그 뒤에 홍채가 있고 그 뒤에 수정체가 있는데, 이 수정체라는 거는 정면에서 봤을 때 이 전체 수정체를 다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수정체의 부분은 홍채에 가려지지 않은 부분, 요 가운데 일부분만을 보게 됩니다.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인공수정체가 들어가는 것도 이 수정체 껍데기 안쪽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인공수정체가 자리를 잡는 위치는 앞쪽에 전낭절개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은 눈에 들어가는 요런 인공수정체의 다리 끝과 끝부분이 수정체 낭의 끝과 끝부분에 닿아서 인공수정체의 가운데 부분이 중심 위치를 하게 되는 건데, 전낭절개가 이쪽으로 갔다 그래서 렌즈가 저쪽으로 가고 전낭절개가 저쪽으로 갔다 그래서 인공수정체가 저쪽으로 가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렌즈가 자리 잡는 위치는 인공수정체의 지지대에 의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다리가 벌려져서 수정체 낭 끝과 끝에 이렇게 닿아서 지지대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수정체 낭 내의 중심에 위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낭절개가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인공수정체 중심부 광학부는 수정체 낭내의 중심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중심부에 정확히 맞추려면 이 렌즈의 가운데 부분을 정확히 전낭절개를 하면 되겠죠. 근데 그게 불가능한 이유가, 실제 그 레이저 백내장을 수술하는 화면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게 레이저 백내장을 할 때 스캐닝을 하거든요. 먼저 눈을 이렇게 도킹을 해서 고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스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처럼 보시면 이게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이거랑 거의 비슷하죠. 뿌연 게 각막, 그리고 이 하얀 게 홍채, 그리고 이 뒤가 수정체예요. 생체 수정체. 생체 수정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운데 부분은 노출이 되지만 이 끝부분이 얼마나 더 남아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홍채에 가려서 스캐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막말로 수정체가 이렇게 생겼든 아니면 가려진 부분이 이렇게 생겨 있을지 이거를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끝까지 맞다고 우겨요. 맞는지 한번 봅시다. 7개월 전에 그 병원에서 수술을 하셨던 환자분인데, 우선은 이제 전낭절개가 지금 이 라인이거든요. 이게 원으로 보이시나요? 이거 손으로 그려도 이거보다 더 원으로 그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원을 동그랗게 자른다고 해서 좋다고 했는데 결국 세월이 지나면 손으로 한 것보다 더 못해버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눈 같은 경우는 보면 아예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 있어요. 아마 이제 이거는 수술을 할 때 전낭절개가 바깥쪽으로 라디알 테어라 그래서 수술하는 과정에서 좀 찢어진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레이저 백내장으로 수술을 하면 정말 눈이 동그랗게
동그랗고 예쁘게 상처도 없이 수술 잘 돼서 다 좋을 것 같지만 결과는 이렇다는 거고요. 또 다른 환자분 케이스를 보도록 할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던 분이에요. 수술은 잘 됐대요. 환자분이 불편하시는데 수술은 잘 됐다 그래요. 그러면 우선 인공수정체는 동심원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중심이겠죠. 근데 전낭절개는 어디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서 수정체 밖으로 나갔습니다. 전낭절개의 위치가 인공수정체 중심이랑 완전 틀어져 있죠. 그러니까 전낭절개를 한 게 인공수정체 앞면을 다 덮어주질 못해서 위에 이렇게 하얗게 된 부분이 보이는데 이게 옵틱 리버스 캡처라 그래서 인공수정체가 수정체 낙내로 들어가야 되는데 약간 앞으로 튀어 올라오고 수정체의 전낭과 후낭이 붙어버린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두 가지 이유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전낭과 후낭이 들러붙어버리게 되면 후발백내장이 굉장히 빨리 생기게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뒤에 막 주름 같은 게 굉장히 많이 가 있고 약간 희끗한 것들이 많이 생겨 있잖아요. 수술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분인데 후발백내장이 꽤 생겨 있었거든요. 요즘 출시되는 대부분의 인공수정체는 광학부의 경계면이 이렇게 각이 져 있어요. 뒷면에 스퀘어드 엣지라 그래서 이렇게 각을 둬서 인공수정체를 개발을 하거든요. 나중에 인공수정체가 들어가고 앞뒤로 수정체 낭, 껍질이 이렇게 압착이 되면서 두 개가 맞닿았을 때 수정체 껍데기에 있는 이런 상피세포들이 인공수정체 아래로 자라 들어가서 혼탁이 끼는 거를 후발백내장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 경계면에서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라운드 타입은 이렇게 돼 있으면 안으로 파고 들어가요. 이걸 좀 막아주기 위해서 요즘 대부분의 렌즈들은 이렇게 스퀘어 엣지로 만들거든요. 혼탁이 생기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렌즈를 기껏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전낭절개를 이렇게 하게 되면 뒤에서 막아줄 수 있는 렌즈 자체가 없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이게 렌즈가 이 아래쪽은 전낭과 후낭 사이에 끼어 있고 이 위쪽은 전낭 위쪽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렌즈가 약간 시간이 지나면서 기울어지게 되면서 눈에 도수의 오차가 생기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이게 지금 한 달 차라서 아직 변화가 없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세월이 3개월, 6개월 지나고 나서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 가서는 수술 다 잘 됐다 하고 분명히 이제 후발백내장 탓하면서 레이저 치료를 하겠죠. 그렇지만 레이저 치료를 한다고 도수 변화가 다시 좋아지지는 않을 거고요. 레이저 백내장으로 하면 전낭절개를 정확히 중심부에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스캐닝 온갖 이유를 대면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안 됐잖아요. 그럼 이 환자분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 이분은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뒤에 홍채 보면 홍채가 이게 원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홍채가 여기 있는데 전낭절개는 요 위로 이렇게 전낭절개를 해놨거든요. 뭐 수술할 때 스캐닝을 잘못한 건지 기계의 오차인지 근데 기계는 절대 완벽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왜 도대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다른 병원에서 했었던 사례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럴 수 있다라고 수도 없이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레이저 백내장을 좋다고 주장하는 병원들에서는 사람 손보다 완벽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안 생길 것이고 그러니 레이저가 좋다라고 또 수도 없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 이제 어떤 말을 믿으실지는 환자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결국은 이겁니다. 레이저 백내장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전낭절개라는 게 물론 중요한 단계기는 한데 그 원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할 이유도 없고요. 원이 되든 네모가 되든 세모가 되든 중심만 잘 맞춰서 한다고 한다면 광학부를 사이즈를 넘어서만 안 한다고 한다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레이저 백내장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정확히 되지도 않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레이저 백내장에 대해서 그런 호도하는 얘기에 대해서 좀 잘 걸러서 들으셨으면 좋겠고 백내장 수술하는 데 있어서 더 결국은 키포인트는 뭐 레이저냐 뭐 레이저가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환자분에게 정말로 잘 맞는 렌즈 선택을 해서 그 렌즈로 얼마나 수술이 잘 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수술하고 나서 얼마나 후유 관리도 잘 되는지 이분들 같은 경우도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수술한 의사를 단 한 번도 못 봤다 그러더라고요. 수술한 의사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 뭐 이런저런 이유 대면서 그냥 다른 의사만 만나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 불편해서 저희 병원을 찾아오시게 된 거였고요. 그래서 레이저 백내장을 하는 데 있어서 꼭 그 레이저 백내장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너무나 과하게 좀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 참고를 해서 수술 결정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혹시 뭐 백내장 수술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이안과의 최영석 원장이었습니다.